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여러분들 수요일 시장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시장 자체는 조금 부드럽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나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솔직히 좀 한 번에 좀 커버리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쉬움도 한켠에 있는 반면에 역시나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들이 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약간 느리긴 합니다만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중동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리스키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담아두고 가자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약간은 좀 맛이 없는 좀 저렴한 뷔페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울긋불긋한 종목들이 많긴 많은데 그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테마를 잡아내기 어렵고 올라가는 상승폭도 약간은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심리 지수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도 같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샵의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화 상담하기 전에 시장을 좀 상당 보고 간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자체는 부드럽게 그나마 조금 괜찮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과 미국보다는 왜 이렇게 탄력이 없나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은 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안 올라간 만큼 우리나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나, 일단은 계속해서 입추가 지나고 나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예비 전력량 수급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아줄 때 지금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전선 관련된 전선자가 들어간 종목들이 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또 시장을 또 이끄는 종목들이 뭐냐,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엔비디아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다시 올라가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갈 때 아마 시청자님들의 본인 종목들은 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 줘야 순환매가 돌면서 시청자님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실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선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나 HBM,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좀 같이 올라가 주면서 HBM의 테마가 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테마가 뭐가 있냐, 오늘은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 역시나 이제 지금 회장님이 좀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갔고, 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요즘에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그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라서 좀 화재가 크게 난 거 아니냐,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의 반사이익에 따라서 지금은 국산 배터리 불이 완전히 안 나진 않지만 그래도 국산 배터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SDI, LG, 그다음에 SK 이렇게 3사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국산 배터리를 많이 탑재한 자동차들이 아마도 좀 또 다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도치 않게 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전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은 조금은 눌러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매기가 계속해서 붙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좋았고 오늘은 일본 시장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 PPI라는 게 전월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점점 둔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금리 인하는 좀 시기가 빨라지고 금리 인하가 제대로 적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없이 말 그대로 미국 경제는 또다시 위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국 지수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미국의 전체적인 나스닥과 S&P 500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미국의 주식, 미국의 경제라는 거는 솔직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잠깐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왼쪽에 나가고 있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CPI 발표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좀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의 폭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 되면은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인가요? 아마 8월 말쯤에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와 기술주 그다음에 AI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저희가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나스닥 어저께 움직임 좋았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이 왜 좋았냐? 일단 원갭, 투갭을 다 메꿔놓은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가장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은 살짝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갭을 완벽하게 메꿨죠. 어저께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뭐 도쿄 전력이라든지 일본 니케이 지수를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일본 대형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저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약간 음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2670포인트 이상, 2670 한 7포인트로 나오는데요. 2677포인트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좀 위험 신호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드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갭은 거의 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꿨고요. 일단 코스닥이 오늘도 좋은 움직임은 뭐냐?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받아주는데 막 낙폭이 크게 떨어지진 않죠.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소대장주들이 또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성이 좀 좋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은행빚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훨씬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더 주어진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15일 이제 휴장이죠. 내일 광복절 휴장이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시장이 열리는 관계로 이번 주는 약간은 또 주말 리스크라든지 연휴 리스크가 좀 있을 거예요. 금요일 장은 또 금요일 장대로 아마 수급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번 8월 달에 좀 분위기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번 달만큼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를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마 이러한 정보라든지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조금 더 예리한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에서 훨씬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좀 참석하셔라라고 말씀을 강조 드리니까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로 떠나시냐? 일단 토요일 날 2시예요. 청주로 떠나십니다. 토요일은 2시기 때문에 시간 체크만 잘 하셔가지고 청주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입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고요. 포항으로 가십니다. 포항에 계신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트입니다. 나 멘토님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 종목 신청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 목소리 들으려고요? 네. 예, 어떻게 연결이 되셨네요. 네, 네. 감사하죠.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AHL 만도. HL 만도요? 예. 네네. 44,000원에 10%인데, 네. 그거를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빨리 빠져나올까 생각 중인데요. 일단 HL 만도는 좀 추가 매수 해야 될 타이밍이 거의 오긴 왔네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네. 지금 44,000원이면은 나쁜 단가로 들어가신 건 아닌데 일단은 얘가 지금 제가 봤을 땐 33,000원, 3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산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약간은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들, 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PPI가 이제 하나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좀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네. 다음 주 뭐 잭슨홀 미팅까지도 좀 지켜보고, 지금 그리고 중동 쪽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뭐 잠깐이라도 포격이라도 했다 그러면 증시가 또 폭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다렸다가. 공격적인 매수를 웬만해서는 저는 지양하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근데 얘는 지금 33,000원, 35,000원 바닥 다 왔네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게 부품이니까. 예, 근데 얘가 조금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HL 만도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건 모르죠. 일단은 얘가 리스크한 적이 뭐가 있냐면 네.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좀 있어요. 대선? 지금 뭐 해리스가 된다 뭐 이렇게 다들 말 나오는데 네. 저는 대선 결과라는 거는 뭐 지금 확정적이게 얘기해가지고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만 다 사는 건 정말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8년 전만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랑 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붙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누가 알았나요? 솔직한 말로. 네. 예, 이번 대선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라는 건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주마다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그 주마다 뽑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 테마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하나 있긴 해요, 얘가. 그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35,000원, 33,000원 정도 자리에 왔을 때 추가 매수는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44,000원짜리에서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밑으로 지금 내려왔을 때 10% 더 실으면 괜찮거든요, 이 종목은. 네.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한 39,000원,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대응하게 되고 44,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 요거 너무 다음 주까지 좀 감사해요. 지켜보시죠. 다음 주까지. 예, 예. 다음 주 지나서 할게요. 네,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요.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요거는 추가 매수 가격은 다 왔습니다. 네, 네. 네, 내일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대주전자재료를 네. 12만 5천 원에 10% 샀습니다. 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저는 조금 더 떨어지리라고 봤는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수혜를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금 보이는 가격은 14만 원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더군다나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주로 하는 사업이 얘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 영역이 뭔지 아세요? 전구차 아니에요? 아, 전고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에요. 음극재. 예,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에 좀 핫하게 이슈가 또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화재가 너무나 이제 큰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 중에서도 어쨌든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대주전자재료의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주전자재료의 이제 기업 분석, 그러니까 실적을 조금 뜯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다라는 건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괜찮다라는 걸까요? 안 좋다라는 걸까요? 괜찮다는 거죠. 네, 괜찮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기업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잘 나왔네요. 뭐 이거에 떠나서 한 발자국 조금 더 가까이 가자면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매출 성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뉴스에도 나오는데 글씨가 뭐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좀 키워드릴게요. 보면은 일단은 컨센서스도 상회를 했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건 이 종목은 좀 앞으로 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4만 원 정도 자리에서는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릴게요. 저는 목표가를 13만 5천 원을 보고 있거든요. 13만 5천 원이요? 네. 네네. 예, 그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저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잡으실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정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자리로 보여요. 아, 그래서 그냥 전량 매도하려고요. 예, 전량 매도하셔도 돼요.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13만 5천 원. 시청자님의 선택이세요. 근데 위쪽으로 좀 올라갈 만한 탄력은 좀 붙긴 붙었어요, 얘가. 아, 그래요? 예, 붙었어요. 위쪽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매도를 걸어놓을까 아니면 아, 매도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수익 실현 축하드릴게요. 네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은 흥하해운이고 흥하해운이시고요. 2,700원에 25%. 2,700원에 예, 저번 주에 매수했어요. 저번 주요? 네, 아,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아, 그러세요? 요건 그러면은 잠깐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못 팔고 내려오신 건데. 예, 약간 테마성이라서.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으로 들어가신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은데요. 테마성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사셨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요때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수익을 줄 때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700원이면 얘가 최고가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쨌든 2,950원짜리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아, 그 전에 네. 그 이후로 샀어요. 아, 그 이후로 사셨다고요? 예, 예. 아. 그때 맞고 떨어질 때.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 맞고 떨어질 때 요때 사셨구나. 예, 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예, 예. 요거는 반등 한번 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서 저는 한 네, 2,800원이나 2,850원 정도. 맞아요. 보고 맞아요. 그 정도로 보고.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 잘 보시는데요, 시청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뭐
주식을 뭐 다른데 뭐 리스크를 보고 한다 하는 것도 좀 그래 좀 마음에 좀 안 닿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돈을 또 투자를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들어갔는데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트라이 해볼 만 하고요. 얘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좀 해운 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중동 리스크, 뭐 해적 리스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해운비가 상승이 된다, 배를 못 띄운다 막 이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석유주하고 해운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 리스크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등시 매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으로 그냥 쭉 가라앉아가지고 2,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얘는 손절 감사합니다. 라인까지 좀 정해드리자면요. 손절을 예. 정한다는 건 어쨌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보다는 얘가 탄력이 좀 없네라고 해서 손절은 무조건 정하시고 들어가야지 단기 매매가 맞거든요. 손절 예. 라인은 저는 딱 보면은 2,500원 정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킷이고요. 코리아 서키트. 네. 16,340원에 네. 10%요. 이거 예전에 막 기판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셨나 보다, 그렇죠? 네, 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뭐 요거를 사신 다음에 수익이 나셨던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었어요. 음.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한 5월, 6월 달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갖고요. 혹시 코리아 서키트라는 회사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건 아시죠? 반도체라고 하면은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뜯어보든지 휴대폰을 뭐 이게 AS 센터에 맡기면은 뜯어본 형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초록색 기판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거 만드는 회사가 코리아 서키트예요. 예. 예,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가 바로 그때 그런 기판 사업이 되게 잘 될 때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2000 요때 되게 잘 나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종목은? 네네. 종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얘는. 그래요? 예, 일단은 대주주가 영풍 아세요? 영풍그룹? 영풍그룹의 자회사 중에서 얘는 돈을 잘 벌어다 주던 애였는데 주가가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은 화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얘가 2021년도, 22년도에 굉장히 돈을 잘 벌었었어요. 돈을 잘 벌다가 매출이 줄면서 갑자기 적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그나마 2024년도에는 좀 다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돈을 엄청 잘 벌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23년도부터 돌아오더니 돈을 못 벌, 아예 적자가 나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 요거 보시니까 아마 주식을 막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 그냥 전량 매도를 의견 드릴게요. 회사가 나빠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요? 기다리면 본전은 와요.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이 상담자분들에 맞춰서 좀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막 나빠서 얘는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주면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주식에 돈을 쓰지 말고 일단은 내가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탐구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 청주로 떠나십니다. 청주는 오후 2시인데요. 오후 2시라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요일 날에는 시간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청주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꼭 기도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포항으로 떠나시는데요. 포항은 오전 11시입니다. 포항은 오전 11시니까 토요일은 오후 2시, 그다음에 일요일은 오전 11시. 장소도 청주와 포항 이렇게 두 군데니까요. 꼭 체크하셔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시고요. 예, 네. 15,200원. 15,200원.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 뭐 이렇게 한 달 반 가까이 되는데 다른 전선은 다 잘 올라가는데 왜 이 전선만 자꾸 안 올라가는지. 무슨 또 법정에 뭐 시비 있다고 그때 들었는데 네. 그게 혹시 잘못됐는지.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년 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좀 되신 것 같아요. 사신 타점이. 얘 이렇게 눌러줄 때 사신 거죠. 쭉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맞죠? 예, 맞죠. 40일 전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딱. 잘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거 한 달 동안 꼼짝 다른 전선으로 오늘 같은 날도 다 올라가는데 얘만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요거 기술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저도 예. 정확하게 기술이 다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쭉 올라갔다가 얘가 눌러주잖아요. 눌러줬다 얘가 횡보하는 자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선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셨고 눌러줄 때 한 번 사면 한 번 정도 더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살 때 또 하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요때 이 지지하던 이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네, 원래 그게 법칙이 돼야 돼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라인을 깼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해도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 사신 거 진짜 잘하셨어요. 저는 진짜 좋은 기법이라고 봐요. 저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눌러줄 때 눌러주는 자리 나만의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나 지금 선생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그래요? 일단은 앞으로는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빠른 매매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등 나와주면 15,000원 이상 자리에서 반등 나와줘요.
15,000 이상 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딱 본전 나오겠네. 예, 딱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로 보여져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본전 전선 해야 된다. 테마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더 갈까요? 전선 테마. 어떨 것 같으세요? 봐서는 저 실적도 좋고 네. 뭐 금년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뭐, 네네. 뭐 미국하고도 뭐 어쩌고 뭐 이런 말 잘 나오고 네, 그런데 네. 근데 얘만 잘 안 올라가요. 다른 전선은 뭐 이렇게 뭐 하이고 뭐 대원도 잘 올라가고 뭐 예. 같은 거뭐 LS 뭐다 예. 이것저것 다 잘 올라가는데 유달리 야만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자리 이탈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예, LS 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여기서 예, 예, 살짝 예. 또 다시 들어올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왜 하필 대한전선만 안 가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찾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 안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도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예, 예. 네, 실적이 너무 좋고 혹시 지금 아파트 사세요? 시청자님? 주택 아파트 주택인데. 아, 주택 사세요?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요즘에 그 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 사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 8시, 9시 정도 되면은 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온대요. 전력 수급 모자랍니다. 변압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예, 예. 변압기 용량이 꽉 찼습니다. 에어컨 좀 네, 줄이세요. 에어컨 뭐 어쩌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은 여름철이라 한철 테마에서 에어컨 켜가지고 변압기에 용량이 꽉 차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여름이 지나면은 변압기의 용량이 앞으로 괜찮아질까요? 시청자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제는 막 원활하게 좀 잘 될 수 있죠. 저는 여름 지나고도 계속해서 변압기의 교체 주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올해 이런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든 뭐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모든 주택에서 변압기를 바꾸는 교체 수기가 일어날 것 같고 더군다나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AI 가속기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변압기의 증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15,200원 가까이 오면은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그냥 현금으로 바꾸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전선이 일단은 바닥에서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가지, 2,500가지 종목 중에 그 종목 하나만 희한하게 그런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회귀 본능이라 해서 얘는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 10,000원 이하짜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여름 지나기 전에 변압기 테마, 전력 테마, 전력 수급 테마 나오게 되면 15,000원 이상 자리에서 저는 현금으로 무조건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압 테마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10,000원 이하짜리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 테마 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정리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선 쪽. 이번 난 대한전선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 LS 일렉트릭하고 얘네들이 훨씬 더 잘 갈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분들 지금 이 대한전선 이분들 법적 노름 하던데 지금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는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한전선하고 지금 그 해저 그 케이블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좀 다툼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근데 주가에 반영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 얘기가 되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한 2달은 됐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뭐 추가로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그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도 아직은 리스크를 안고 있긴 해요. 예, 그 해저 케이블이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좀 길게 좀 늘어가면서 재료를 좀 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건 얘가 그래도 그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대한전선의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재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이 아니라 오랜만에 또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고요. 요거는 제가 전화 상담으로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엠폭스 이슈 때문에 뭐 추가 매수라도 해서 꼭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얘는 3,850원이면 추가 매수해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일단은 엠폭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돼서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간 종목은 맞는데 이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서 나온다라는 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고사하고 일단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기보단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노란불이 좀 켜진 거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또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얘 자체가 저는 거래가 이렇게 완전 메말라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뉴스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 아직 세력이 남은 자기들의 잔량, 자기들의 종목 수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겼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다시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은 좀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걔도 끌고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와가지고 2,000원 이상 정도로 자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저는 비중 10%지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 강력하게 좀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또 문자로 인용이 될 건데요. 경롱이라는 종목이네요. 문자 상담을 제가 요즘에 상당히 안 했었는데 좀 많이 해야겠네요. 좀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은데 1,500원이라고 하셨어요. 1,500원에 비중 5%밖에 안 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1,500원에 비중 5%밖에 안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경농이 뭐 하는 회사냐? 일단은 얘가 약간 태풍 수해 그다음에 어쨌든 농기계, 농업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가는데 좋긴 좋은데 다만 안 좋은 게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가져가면은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 보자. 저는 이번 반등이 들어오면요. 10,000원 이상 자리에서 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와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 반등이 좀 들어오기는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상기후라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 태풍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고온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의 재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경농이라든지 기타 뭐 농작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상승을 틈타서 올라가게 된다면 10,00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종목 교체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중에 뭐 12,000원, 13,000원 자리에서 사신 게 아니고 1,500원 자리에서 한번 5% 정도 바닥인데 잡아볼까라고 해서 사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1,500원 이상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고요. 포스코홀딩스 참 어렵죠. 포스코홀딩스 449,5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얘는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기업이냐? 원래는 이제 철강 쪽, 철강 제조업, 뭐 제철 쪽, 뭐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핫하게 이슈가 많이 붙었던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 2022년도, 23년도를 거치면서 얘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은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비중 자체는 아직도 철강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비중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스코홀딩스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형주를 볼 때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이 초록색 선이 61선을 봐야 되는데요. 61선을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캔들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져 또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일단은
일단은 지금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20% 정도 되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들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좀 시간을 준다면 일단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연말까지 좀 길게 지켜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 뭐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다만 얘가 그럼 왜 하향 추세예요? 멘토님 너무 짜증나고 궁금해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떨어져야 돼요. 솔직히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급등을 보여줬으면 솔직히 급락, 그만큼 그 시간대로 급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급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주 찔끔찔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얘는 짧게입니다. 짧게나마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 지켜봐서 얘가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20만 원 초반, 22만 원,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문자라든지 전화 상담 주시면요. 그때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만질 자리가 아니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얘를 어떻게 뭐 지금 해가지고 회생을 시켜야 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정도로 추세가 밑으로 많이 꺾여 있다 정도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종목인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좀 문자 종목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이 많네요. 롯데케미칼 매수가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사신 타점은 전 좀 이해가 가네요. 지금 되돌려 보면은 이게 역사적 저점인데요.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반등 주겠지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10% 실어가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화학업종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화학업종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요게 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요날 급락이 나왔던 이날에 거래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롯데케미칼은 당분간 위쪽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 화학 종목에 대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동반돼서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다만 화학업종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듯한 모멘텀은 어디서 봐야 되냐? 일단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만 요즘에 중국의 이구환신이 됐던 중국의 뭐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내수 경제를 좀 일으키려고 금리 인하도 먼저 단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와주는 중국 경제 지표는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주머니 사정도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랑 똑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화학주 중에서는 어쨌든 대장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리 잡아줄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리를 잡아주는 타이밍이 언제 정도 될 것 같냐.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인 9월 달까지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만 원, 8만 2천 원, 8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비중 위쪽에서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밑에 자리에서 비중 10% 추가로 실어가셔서 추가 매수 의견을 그때는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게 9월 달 정도에도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주체 업앤다운 오늘은 뭐 새롭게 또 문자 상담까지 좀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장 자체는 내일 좀 휴무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민 멘토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